예, 안녕하세요. 전기철입니다. 오늘 컴퓨터 시스템. 지난 시간까지 기계어를 배웠었죠. 그리고 뒤에 논리회로를 배웠습니다. 둘 다 맛만 본 건데요. 오늘은 우리 4장 마지막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실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셈블리 언어는 지금 시스템 개발자들이 쓰는 어셈블리 언어는 훨씬 편리하게 고급 기능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셈블리어의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어 부분은 마쳤고, 우리가 처음 한 10개 정도 인스트럭션을 배우긴 했었는데, 배운 게 별로 없죠? 캐릭터 인풋, 아웃풋, 애드, 로드, 스탑, 그 정도 배웠죠? 이제 한 대여섯 개가 남았는데, 그 인스트럭션들은 어셈블리어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셈블리어를 배우면 기계어보다 얼마나 편한지를 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C나 자바, 파이썬보다는 불편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은 우리 제 수업 사이트 강의 자료에 가시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가시면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머신 인스트럭션 PDF가 있고요. 교재에 있는 PDF 원본을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거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지금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 우리 16진수로 말하면 00 배웠었죠. 예, 그걸 이제 stop이라는 단어로 쓸 겁니다. 이런 단어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니마닉 코드라고 합니다. 니마닉 코드. 니마닉에서 M은 묵음입니다. 사일런스라서 니마닉이라고 하고, 원래 영어 뜻은 기억하기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계어로는 기억하기 힘드니까 기억하기 쉬운 영어 단어 니마닉 코드로 바꾼 게 어셈블리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top은 우리가 stop이라고 쓸 거고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중에 branch라는 인스트럭션을 어셈블리어에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branch.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두 페이지가 실제로 페빗 가상머신에 있는 모든 언어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시멀 인풋, 데시멀 아웃풋이 있습니다. 16진수 입력과 출력. 우리 기계어 레벨에서는 이런 인스트럭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셈블리어 레벨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왜 있는지는 이 영상 가장 마지막, 4장 영상 가장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인풋, 아웃풋. 이제 단어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니마닉 코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d라는 인스트럭션 배웠었죠? add r, sub r이라고 있습니다. 이 r이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면, 레지스터가 우리가 A 레지스터, AC 레지스터가 있죠. 그리고 X가 있었죠. 인덱스. 그래서 add X라고 하면 add X 레지스터에 더해 넣는 겁니다. 그래서 add A라고 하면 A 레지스터에 더해 넣는 겁니다. 나중에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load나 store 인스트럭션 있죠. 그것도 똑같이 load R, store R 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요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셈블리 언어는 머신 인스트럭션은 이진수 형태로 표현됐었죠. 이진수 형태로 표현됐었는데, 이진수를 다 쓰기는 너무 기니까 이걸 4비트씩 모아서 16진수로 표기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머신 인스트럭션은 기본적으로 기계어 이진수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니마닉 인스트럭션, 그리고 수도 인스트럭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수도 인스트럭션은 기계어에 없던 건데요. 예를 들면 니마닉이라는 말은 여기 1110이라는 게 load라는 인스트럭션인데 기억하기 힘드니까 ld라는 인스트럭션으로 바꾼 겁니다. 아까 ldr이라는 거 설명드렸죠. 이 r이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1100 뒤에 있는 비트가 0이면 A, 1이면 X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이니까 이놈은 load A가 되는 겁니다. LDA. 그리고 어드레싱 모드가 000, 3비트 000이면 이미디트 모드죠. 끝에 i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 P 연산자 지시자를 그대로 16진수로 써주는 겁니다. 0092. 그런데 이 뒤따르는 숫자가 16진수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0x를 붙입니다. 이 0x를 붙이는 거는 C 언어에서 따온
형식인 셈이죠. 이와 같은 인스트럭션을 니마닉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어를 그대로 읽기 쉬운 영어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그 외에 수도 인스트럭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니마닉 인스트럭션은 그냥 기억하기 쉽게 만든 인스트럭션입니다. 그죠? Easy to remember.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16진수나 2진수로 표현되는 기계어를 읽기 쉽게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펩 8에서는요. 소문자를 쓰든 대문자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스탑, 브랜치 이런 것들은 다 니마닉 인스트럭션입니다. 다 니마닉 인스트럭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C나 자바를 배우실 때 컴파일러 지시자 이렇게 뭐 샵 include, 샵 뭐 define 이런 문장들 배우셨죠. 이걸 뭐라고 배우셨나요? 전처리 지시자 또는 영어로는 컴파일러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디렉티브라는 말은 컴파일러에게 컴파일하기 전에 뭔가를 처리하라는 지시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샵 include라는 문장을 만나면 뒤 따른 파일을 찾아서 이 위치에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일하기 전에 컴파일러가 해야 되는 일을 지시하는 문장, 컴파일러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우리 펩8에 쓰는 수도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꼭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수도 인스트럭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어셈블러 디렉티브라고 하기도 하고 이 명령어가 점으로 끝난다고 해서 점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닷 커맨드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어셈블러 디렉티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러가 어셈블 하기 전에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한 8개가 있는데 우리는 한 3개밖에 안 배울 겁니다. 닷 엔드라는 어셈블러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수도 인스트럭션이죠. 이놈은 어셈블러에게 어셈블을 종료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기계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셈블러 디렉티브가 몇 개 있냐면 총 8개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벌써 .end는 배웠습니다. 차차 .ascii, .block이라는 수도 인스트럭션을 곧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할 텐데요. ascii인데 ascii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주석도 달 수 있습니다. 세미콜론 뒤의 문장은 주석입니다. 주석이죠. 주석이라는 한 줄 띄우기 위해서도 주석 표시를 하고 띄웁니다. 대소문자는 가리지 않고요. 여기도 다 주석인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아웃풋 하기를 다이렉트 모드로 0x0007 7번지에 또 캐릭터 아웃풋 하기를 다이렉트 모드로 8번지에 있는 그리고 스탑 하라는 겁니다. .ascii라는 게 있는데요. .ascii는 뒤에 문자열이 옵니다. 문자열이 오고 해당한 문자열 각각의 ASCII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캐릭터 아웃풋은 기억나시나요? 510007, 510008, 그다음에 스탑 여기가 대문자 H, 여기가 소문자 I죠. 여기서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시뮬레이터 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미디트 모드 먼저 설명을 드리죠. 캐릭터 아웃풋 하기를 이미디트 모드로 0048 여기서 48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연산자는 2바이트여서 인스트럭션이 좀 잘못 설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0048 피연산자 지시자는 2바이트여서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더라도 이미디트를 할 때 꼭 0048이라고 2바이트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뒷단은 하이바이트가 대문자 H, 뒷단은 하이바이트가 소문자 I의 ASCII 값입니다. 그리고 스탑하고요. .command, assembly directive로 .end를 붙이면 이제 assembly 코딩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어의 코딩은 위에 있는 소스 코드라는 에디트 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이 다 끝나고 나면 빌드 가서 어셈블 하면 기계가 나타납니다. 벌써 기계가 나타나 있는데 이걸 다 지워서 다시 한번 보죠. 다 지웠다고 쳤을 때
빌드 어셈블 하면 기계가 나타나죠. 이 뒤는 똑같습니다. 이제 기계를 로드, 하단에 로드 석시디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빌드 엑시큐트 하면 하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이제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캐릭터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모드로 10번지 16진수입니다. 11번지 12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번지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ascii라는 컴파일러 어셈블러 디렉티브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그래서 .ascii는 문자열을 받아서 요 위치에 각각의 문자의 아스키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걸 설명드리면 좋겠군요. 지금 화면이 글자를 작게 하다 보니까 실제 어셈블을 하면 하단에 자동으로 어셈블러 리스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셈블리 코드와 기계어 코드를 좀 읽기 좋게 출력해 주는 곳인데,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 코드의 어셈블리 코드에 해당하는 기계어 코드가 옆에 나오고 각 코드의 시작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봤을 때 .ascii라는 수도 코드가 생긴 곳이 10번지죠. 그래서 10번지부터 차례로 HELLO라는 각각의 문자의 아스키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ascii라는 수도 인스트럭션이라고요. 그래서 어셈블러가 어셈블을 하기 전에 커맨드를 먼저 다 찾아보고 해당하는 일을 다 한 후에 이제 실제 기계어로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하실 때 실제 요 위치가 몇 번지인지 알 수가 있겠죠. 캐릭터 아웃풋은 3바이트니까 여기가 0번지 3, 6, 9 A, B, 9 어떻게 되죠?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그 다음에 10이 되는 거죠. 힘드네요. 그래서 10번지 16진수부터 쭉 나가는 겁니다. 그게 .ascii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똑같이 assemble, load, execute 하시면 우측 하단 아웃풋 창에 hello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 예제를 또 한번 보죠. 이거 똑같이 hello를 출력하는 건데 .i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immediate죠. 그렇게 되면 피연산자 지시자에 해당하는 문자의 ASCII 값을 써주면 됩니다. 똑같이 2바이트 형식으로 써줘야 하고요. 0x는 뒤따르는 숫자가 16진수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48부터 6f까지 hello의 문자의 ASCII 값을 적어주고 assemble, load, execute 하면 글자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페빗 가상머신을 다운받아서 꼭 해보셔야 합니다.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때까지 몇 가지 예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한두 가지 예제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숫자 입력 출력 정도를 해봤는데 기계어와 고급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변수라는 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저구조가 있는지 if문과 같은 조건문, for나 while과 같은 반복문이 가능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쓰는 법 등을 하나씩 맛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쓰지 못하니까 일일이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해야 했죠. 잠시 후에는 우리도 변수와 비슷한 걸 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변수는 아니고 심볼이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제 코드를 제가 입력을 해 뒀는데요. 데시멀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대문자, 소문자 섞어 써도 되고요. 또는 이런 띄어쓰기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래도 보기 좋게 코드를 하려고 띄어쓰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소문자 섞어 써도 되고요. 데시멀 인풋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이 16진수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모드로 입력받은 숫자를 2바이트로 7번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데시멀 아웃풋 합니다. 그리고 스탑 하는데
이 7번지가 어디죠? 여기가 012 345 6 여기가 7번지죠. 거기서 닷블럭이라는 수도 인스트럭션을 씁니다. 닷블럭은 뒤따르는 숫자만큼의 바이트를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C를 배우신 분은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셈블러가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여기에 2바이트 빈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들고 0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셈블 하면 제가 보기 쉽게 또 한 줄로 써보겠습니다. 코드를 좀 올려서 네, 이것도 이렇게. 요 첫 문장이 데시멀 인풋입니다. 7번지에 저장하라는 거고요. 입력받은 숫자를 그걸 출력하고 스탑합니다. 요 뒤에 있는 2바이트가 닷블럭에 의해서 만들어진 2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죠. 예. 그래서 메모리를 보면 제가 지금 메모리를 더 키워서 보면 좋은데, 메모리 글자도 좀 키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가서 폰트를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키우고 나서 예, 늘어나는군요. 예. 그리고 시스템 가서 클리어 메모리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build assemble 하고요. load execute 하기 전에 입력받는 문장이 있으니까 배치로 입력받을 건지 터미널로 입력받을 건지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배치라면 여기서 123이라고 쳐보죠. 데시멀이니까 숫자가 가능합니다. 해놓고 빌드 가서 execute 하면 출력창에 123이 나옵니다. 출력창에 123이 나오긴 한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310007 39007 해서 뒤에 값이 아직 변경이 안 됐군요. 요건 요 시뮬레이터의 가상머신의 오류입니다. 그때는 예, 화면을 이렇게 메뉴를 좀 바꿔서 리프레시를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면 007B라고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진수라서 그런 거고요.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그러면 9라는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execute 하면 다시 강제적으로 리프레시를 하게 만들면 여기 9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해당하는 위치에 값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7번지에 0009라는 값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상머신은 실제로 메모리 내용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연산 중에 레지스터의 값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계속 예제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실습은 여러분에게 이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코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하신 어셈블리 코드는 이 부분을 코딩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제일 위에 있는 소스 부분에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주석이니까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좌측에 보시는 내용들은 어셈블리 리스팅 기능으로 자동으로 그냥 디스플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다이렉트 모드로 7번지가 여기입니다. 저장하고 입력받은 숫자를 에코 백 하는 겁니다. 다시 출력하고 스탑 하는 거죠. 제가 제목은 일종의 변수 선언이라고 했는데 아직 변수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어떤 코드가 추가되면 이 닷블럭으로 위치한 이 곳의 주소가 바뀌어서 코드를 그때그때 또 수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닷블럭이라는 커맨드, 수도 인스트럭션을 코드에 처음에 옮겨두기로 합니다. 그러면 뒤에 인스트럭션이 추가되더라도 문제없이 돌아가겠죠. 언제나 0번지죠. 그래서 데시멀 인풋 받기를 다이렉트 모드로 0번지에 저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날까요? 에러는 나지 않고 프로그램은 그냥 종료합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 코드의 첫 번째 바이트가 00입니다. 00이라는 인스트럭션이 뭐죠? 스탑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스탑이라는 인스트럭션은 코드 부분과 데이터 부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닷블럭을 위에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변수의 주소가 안 바뀌니까 코드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그래서 앞에 놓겠습니다. 놓을 텐데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으로 CPU가 해석을 하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branch라는 인스트럭션이 필요한 겁니다. branch라는 인스트럭션 여러분 C에 고투문 배우셨나요? 점프. 예, 고투문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실제 branch는 뒤에 i라고 immediate 모드라고 적어주지 않더라도 디폴트로 immediate 모드입니다. 그래서 첫 인스트럭션을 branch 5번지라고 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0번지, 닷블락2니까 3번지, 4번지가 되죠. 그리고 이 인스트럭션이 5번지가 됩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branch 5번지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게 실제적인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되는 셈이라고요. 그 가운데 닷블럭2라고 하면 이곳의 주소는 언제나 3번지죠. 코드가 변경되든 변경되지 않든. 그래서 데시멀 인풋에서 3번지에 다이렉트 모드로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이걸 배울 때 굉장히 아이디어가 놀라웠었습니다. 브랜치라는 인스트럭션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도 여전히 아쉽습니다. 변수에 이름이 없어요. 주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볼이라는 걸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 이 예제가 제일 복잡한 예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것만 설명드리면 어셈블리 코드는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세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놈은 뭘 하냐면 두 숫자를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브랜치 0018 16진수 18번지네요. 18번지가 여기입니다. 옆에 리스팅이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만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옆에 좌우에 있는 내용들은 설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브랜치 0018번지에서 실제 18번지가 여기니까 이 문장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까지는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닷블락 2라고 하고 또 닷블락 2 변수를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심볼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페빗 어셈블리에서는요. 심볼은 콜론으로 끝나는 어떤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볼 테이블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컴파일러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컴파일러도 컴파일할 때 심볼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심볼 테이블에는 심볼 테이블의 이름, 가지는 값, 가지는 속성 등을 다 저장하고 있는데 이 페빗 어셈블리에서는 심볼 테이블에 이 심볼이 선언된 곳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nput1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input2는 5라는 값을, 메시지는 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볼 테이블이라는 곳에 그걸 저장하고 있다가 나머지 .ascii는 다 설명드렸죠? .ascii에서 끝에 \x 영영을 붙이는 거는 또 C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요게 사실 이제 트리키한데요. 이게 하나의 문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문자로 간주돼서 문자의 끝을 나타냅니다. 끝.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랫부분에 string output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문자열 출력 연산입니다. 이 연산은 시작 주소를 넘겨주면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넘겨주면 여기서부터 쭉 계속 인쇄를 해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요 문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 문자가 없으면 계속 출력만 합니다. 그래서 \x00를 붙여줘야지 문자열이 끝이라는 걸 string output instruction이 캐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string output instruction에서 프로그램 begins라고 출력을 하고 데시멀 인풋입니다. 그 놈을 input 1의 다이렉트 모드입니다. input 1은 심볼이죠. 심볼은 심볼 테이블에 그 심볼이 선언된 곳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심볼하고 이 0003하고 바뀐다.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를 3번지에 저장하고요. 두 번째는 input 2에 저장하고 input 1을 출력한 후에 캐릭터 아웃풋합니다. 이 문자열 하나를 작은 단표로 immediate로 하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4를 입력하면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출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하나 출력, 문자 하나 출력, 숫자 하나 출력, 문자 하나 출력, 더한 결과 출력을 하는 식으로 코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드슴하고 두 번째 숫자 출력하고 는이라고 출력하고 이 밑이 이제 더하는 겁니다. 잘 보죠. input 1 주소값을 A에 로드해서 A에 input 2를 더해 놓고
그 A, 여기서 A는 accumulator resist입니다. A 값을 인풋온에 다시 스토어하고 그 인풋온의 값을 데시멀 아웃풋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나요? 제가 이 3장이 끝날 수 있다라는 설렘에 너무 빨리 설명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패스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셈블러가 실제 어셈블 하기 전에 쭉 한번 보면서 심볼을 찾습니다. 심볼을 어떻게 찾죠? 콜론으로 끝나는 게 심볼입니다. 그러면 심볼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면서 심볼 이름과 그 심볼이 선언된 곳에 주소를 저장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프롬 코드에서 심볼을 쓰면 그 심볼의 값으로 대체해서 기계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심볼 테이블은 컴파일러에서도 똑같은 기법을 써서 여러분 변수 등의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심볼이고요. 제가 오늘 1시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 하나로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고급 언어와 어셈블리의 차이점. 변수. 실제 변수는 아니지만 심볼이라는 걸 써서 변수 비슷하게 쓸 수 있게 되었고요. 값을 저장하지는 않지만 레이블 심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제어문. 조건문과 반복문을 어떻게 어셈블리어로 짤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안녕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안녕.